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중입니다. 자, 오늘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제가 오늘 목이 좀 많이 부어 있어서 크게 얘기를 못한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제목을 세계 1위를 노리는 엔캠이라고 적어놨는데,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,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엔캠이 이제 뭐 전액 기업에서 매출 자체라던가 뭔가 영업이익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위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, 지금 캐파를 계속해서 증설을 하게 되면서 이 생산량을 1위를 달성하겠다라는 포부가 있는 거거든요. 일단은 그래요.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, 중국 기업이 지금 1, 2, 3, 3위를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중국 기업이. 근데 이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북미 진출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, 유럽 쪽에서도 계속해서 중국 기업을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그거를 이제 얼마나 이 엔캠이 빠르게 흡수를 하느냐, 그 물량들을 빠르게 흡수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. 결국에는 사실 1위를 달성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,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과연 얼마나 빠르게 그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고, 그리고 캐파 증설을 얼마나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인지, 그 부분이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성장성은 있지만 단기 리스크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, 여기서 이 단기 리스크는 이 뭐 기업에 대한 리스크다 보기엔 좀 그렇고, 밑에 제가 적어놨던 이 전환사채 있죠? 이 미상환된 전환사채 물량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제 5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이 미상한 전환사채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. 이 오버행 우려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, 물량을 좀 체크를 하고 어느 시기에 어떤 물량들이 나올 예정인지 체크를 좀 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공시를 좀 체크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,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수급적인 측면도 같이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.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, 참고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엔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차트 잠깐 보면은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상승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, 일단은 5월 31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11회차 이 전환사채 관련해서 물량 상장이 5월 말에 31일 날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추세를 좀 지켜보다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, 아니면은 이 저가 부근에서 모아 오시면서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이런 분들은 이제 입장 차이가 있고 대응 전략에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셔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전고점 부근과, 그리고 11회차 미상한 전환사채가 나오는 그 시기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. 지금 상황이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쌍봉을 형성을 하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졌어요. 그래서 어, 이게 이 물량들을 무시하고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, 물론 그 물량들을 먹어 시장에서 소화를 하면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,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그 전환사치 물량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기사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 그 전자신문 쪽에서 그 배터리 2024라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. 배터리데이 이 설문 진행을 했는데, 어, 엔캠이랑 뭐 배터리 3사 뭐 이렇게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
엔캠 같은 경우는 이제 양호석 엔캠 기술연구소 부사장님께서 나와서 이 엔캠의 R&D와 그리고 중장기 사업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을 했다라고 해요.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엔캠이 2년에서 3년 안에 2차 전지 전해액 시장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고, 이를 위해서 2026년까지 전해액 생산 능력을 2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쭉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 전해액 생산 능력을 올해 80만 톤에서 내년에는 140만 톤, 그리고 2026년에는 160만 톤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. 2차 전지 핵심 시장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라고 해요. 사실 중국 쪽은 다소 좀 힘든 부분이 있죠. 이 중국을 공략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 진출할 수 없는 미국과 그리고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유럽을 중심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선 세계 최대 규모의 이 전해액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게 목표이고, 전해액 업계 1위인 중국 이 텐츠는 생산 능력이 현재 약 100만 톤으로 현재 추정이 된다고 해요.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이 미국, 유럽, 중국 등 이 핵심 시장의 생산 거점을 마련하면서 전해의 공급 역량 우위를 차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, 이 증설 관련해서 사실 뭐 자금 조달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올 수 있는 리스크로 우리가 미리 인지만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이 투자 관련해서 이 생산 기제라던가 이런 증설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직접 생산이나 이 북미 유럽의 주요 리튬용 그리고 용매 업체와 이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공급망을 확대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합작자가 만약에 설립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설립이 되는지 그 부분도 제가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어서 전환사채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이 11회차 전환 청구권이 이제 행사가 됐습니다.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2023년 12월 11일 시가 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이 조정이 돼서 전환가액이 72,600원으로 조정이 됐고요. 그래서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은 청구일자는 5월 13일입니다. 24년 5월 13일이기 때문에 상장일과 예정일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5월 31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전환가액은 72,603원이고요. 청구 금액은 193억 원입니다. 그래서 발행 주식 수는 26만 5,824주예요. 그래서 현재 엔캠이 시장에서 나오는 거래량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어제는 대략 23만 주, 그리고 그 전날엔 37만 주, 거래량이 좀 많을 때는 83만 주까지 터지거든요.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거래량을 좀 살펴보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거래량이 거의 한 30만 주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풀리는 물량 자체가 하루 거래량 대비해서 그렇게 적지 않은 물량이라는 점 여러분들 꼭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024년 5월 31일 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일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주의를 해주시고, 그 전날에도 미리 선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주의해서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상한된 전환사채를 좀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. 자, 미상한된 전환사채를 좀 체크를 해보면은 현재 12회와 13회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보시면은 현재 11회는 이미 이제 그 상환이 됐죠. 이제 아니, 상환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전환 청구를 진행을 했죠. 전환 청구 신청을 했기 때문에 5월 31일 날 물량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미전환사채 관련해서 보면은 그 아까 28만 주가 전환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물량이 좀 남습니다. 원래 11회차 물량은 43만 3천 주예요.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12회차가 여러분들 그 6월 달부터 이제 가능해져요. 6월 2일부터
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물량이 사실 너무 커요. 이제 전환가액 자체도 저렴하고 68,000원이고요. 그리고 전환 가능 주식수가 160만 주가 넘기 때문에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. 이 물량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13회차도 이제 바로 그 다음 달엔 이 7월 달이죠. 7월 달에 이제 전환 청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해당 물량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해당 물량은 전환 주식 수가 70만 주가 넘어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 약 2개월간 이 오버행 우려, 이 전환사채 우려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들,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, 어,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시점에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추세적인 이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단기적으로요. 그래서 2달 동안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두시고 대응 전략을 구상을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겠고요. 그래도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, 그리고 금투와 그리고 연기금 쪽, 투신 쪽 물량이 계속 들어오면서 기관 쪽에도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. 지금 당장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이 또 출회가 될 수 있는 게 외국인 물량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아직까지 메이저 수급인 이 삼성 쪽에서는 매도하는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메이저 수급 이탈은 아직 없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,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버행 우려에도 이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두 증권사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엔캠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